첫 번째 달려보죠. 예. 문신 자랑하다 철컹철컹입니다. 자, 식당에서 웬 남성들이 문신을 자랑했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저렇게 옷을 훌러덩 막 벗고 있습니다. 윗옷을 벗어 던지는데 역시 온몸에 낙서가 한가득. 자, 그 상태로 막 V 하면서 막 사이좋게 지금 셀카를 찍는데요. 자, 이 꼴을 보고 주변에서 어머 쟤들 양아치인가 봐 하면서 사람들 다 저렇게 자리를 피합니다. 자, 의자를 뒤로 확 밀어 넘치고 물통도 탁 호기롭게 던지고 말이죠. 아이고, 테이블에 있는 저 키오스크를 맞춥니다. 바깥에 세워둔 배너까지 발로 퍽퍽 저렇게 들어서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자, 이런 영상 나가면 꼭 달리는 베스트 댓글, 삼청교육대 부활해야 한다.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정말이지 그 와중에 또 걱정은 되는지 물통 배너처럼 값 안 나는 것만 또 골라서 저렇게 던집니다. 네, 자, 지난 1월 충북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 세 남성이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막 좀 욕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주인이 약간 제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런 시비를 벌린 것 같습니다. 옷을 위통을 벗으면서 문신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욕설도 하고요. 침도 뱉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손님들도 다 욕을 해서 쫓아 보내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뭐 당연히 이 손님의 신고가 있었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 중에 20대 남성 충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근데 뭐 조직폭력배 뭐 자랑이겠습니까? 예. 문신 보여주려고 저런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하면 뭐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아이고, 인간들아.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이어가죠. 사장님 가슴에 비가 내리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정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가게 앞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가게 테라스 앞에 저 두 여성이 있어요. 우산을 하나씩 저렇게 우산꽂이에서 펼쳐보더니 꺼내서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자, 이거 내 거 하면서 저렇게 까만 우산을 쓰고 친구랑 오붓하게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왔어. 지금 또다시 왔어. 자, 두 사람 이번엔 펼친 우산을 바닥에 놓더니 그 뒤에 숨어서 바지를 싹 내리더니 주저앉아서 작은 볼일을 봅니다. 자, 그 와중에 빛난 우정 편하게 보라고 마음까지 친구는 보고 있어요. 어머 너무 시원하다. 나머지 저렇게 우산 하나 또 챙겨 들더니 사이좋게 이만 총총 저렇게 우산을 쓰고 갑니다. 자, 오늘 사건 반장 제작진 모두가 당신 엉덩이를 다 봤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산 도둑질에 노상방뇨까지 이게 사람입니까? 네, 지난달 18일 저녁이고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전날 비가 와서 일찍 영업을 좀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어져 있길래 CCTV를 돌려봤는데 저렇게 두 명의 여성이 와서는 우산 3개를 훔쳐갔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노상방뇨까지 한 장면이 버젓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제보자의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요. 바로 옆집이 굉장히 인기 많은 고깃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닐 텐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지 너무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우산 가져간 것까지는 급하면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노상방뇨까지 한 건 좀 아니지 않냐. 그거 그렇습니다. 보고 화가 나서 경찰 신고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못 잡겠다고 미제 사건으로 등록될 것 같다고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걸 못 잡는다고요? 예, 전날 일단 비가 오기도 했고요. 뭐 동선 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어가죠. 이게 바로 미친 사랑. 제목대로 얼마나 크레이지 러브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불박차 후방 카메라 뒤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오더니 오지마 스톱! 쾅! 아니 뭐야 이거 왜 왔어? 자, 가만 보니까 이런 애들은 가라. 자, 운전자와 동승자가 쭉 뽀뽀하다가 그만 전방 주시 태만 꽝입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진짜 미친 사랑의 정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좌회전 신호하려고 대기 중인 차 뒤로 어떤 차량이 와서 후방 충돌을 딱 했는데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운전자와 동승자가 입을 맞추다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애정행각은 안전하게 주차한 후에 하시던가 하고요. 주행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 있으니까 주변을 잘 살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거 좀 웃겼는데 별로 안 웃기신가요, 박지민 변호사님?
예, 뭐 좋습니다. 예. 아, 좋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사고 나면 안 부러우세요? 되죠. 사고 나면 안 되죠.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속도가 빨라요. 자, 다음 이어가죠. 별별 지구인입니다. 자,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으로 시작하죠. 자, 한 남성 지하철 노약자석에 저렇게 벌러덩. 자, 그 와중에 운동화 비싼 건 알아가지고 신발은 저렇게 손에다 꼭 쥐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누가 가져가면 안 된다. 또 각선미 자랑하듯이 양발은 벽에다 저렇게 탁 올려다 놓고 가방을 베개 삼아 쿨쿨 누워서 주무시는데, 교수님 보니까 말이죠, 저 양반 허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두 다리를 저렇게 딱 올려놓고 주무시는 거 보니까 말이죠. 허리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지금 저게 이제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목격이 된 장면인데요.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그 열차에 탑승해서 저 남성이 갑자기 신발을 벗고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이 가방을 베개 삼아서 이 다리를 갖다 쭉 뻗은 상태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오른쪽 손을 보면은 신발은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아마 손이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하얗게 보일 정도로 되는데, 저거 사실 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인간이 이 짐승하고 다른 점은 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말고 살아라라고 이제 부모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반에 나올 정도 되면 저거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아마 의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보고 있으면은 아, 내가 지금 나왔구나 이걸 알고 있을 텐데요. 저런 거 보시고 저런 행동을 갖다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보시죠. 자, 건널목 앞에 서 있는 저 차량 온갖 잡동사니를 이곡합니다. 자, 지붕 위로는 모자랐을까요? 차량 옆구리까지 저렇게 잔뜩 뭘 붙여놨는데, 자, 왼쪽 보세요. 왼쪽 그 옆으로 플라스틱 통 수십 개가 줄줄이 정말 사탕 마냥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웨딩카 치고는 너무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웨딩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리고 저기가 주차 금지 구역에 지금 주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것들을 지금 좀 적재하거나 한 그런 상황이고,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차량이 한 3년 됐다고 합니다. 가끔씩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위치에 오기도 하는데, 왜 공무원이나 주차 요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보를 해준 걸로 좀 보입니다. 문제가 돼요. 공공도덕에 반한다 이렇게 제보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저렇게 적재한 거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공중도덕 이상의 법규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 물건이 떨어져서 혹시나 바람에 날려서 맞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신체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규 위반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여드릴 때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한 번,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 사건 반장 보면 매일 본다고 말이죠. 신기한데 이게 3년 동안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마 제보를 해준 것 같고, 사건 반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가족 모임 식비 논쟁. 아, 이거 정말 첨예한 논쟁이죠. 예속 논쟁만큼이나.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 가족 모임 식비 계산법이 좀 부당한 것 같다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네는요, 4남매가 있습니다. 사연자네는 부부가 있고요. 언니 부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아들이 셋입니다. 게다가 여동생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고요. 결혼 안 한 남동생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4남매가 1명부터 5명까지 가족 수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가족 모임할 때 식비를 인원수는 다 무시하고 4남매니까 그냥 무조건 4분의 1씩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어머니 생신일 때 사연자가요, 부모님이랑 여동생네 애기니까 그런 밥값은 다 같이 내더라도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그 집에서 각자 부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셋인 큰언니
인원수가 아니라 가정별로 나누는 게 맞지라고 했고요. 어린아이 하나인 여동생까지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난 둘째 낳기도 무섭다 합세했다는 거죠. 물론 그 큰언니네 같은 경우에는요, 형편이 굉장히 좋아서 따로도 뭐 부모님께 식사 대접도 하고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하는 건 하는 거고 다 같이 먹는 식비는 다르게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이 사연자의 생각인데, 언니는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조카 밥 사주는 게 아까워? 라거나 부모님 생신 때 애들 데려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니? 라고 한다고 너무 서운해한다고 하고요. 다른 남매들도 좀 비슷한 생각이어서 일단 사연자가 굽혔는데 이거 정말 맞는 거냐 물어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언니입니다. 어머머머, 이가씨네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정말. 야, 이자요, 이마만 튀어나온 줄 알았더니 양심도 튀어나왔어. 야, 내가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쓰는 돈이 얼만데, 그리고 네 조카들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유, 진짜 구질구질. 이모란 게 그게 할 소리야. 야, 제일 억울한 사람은 아직 싱글인 막내 윤성이야, 윤성이. 아, 윤성이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별꼴이야 진짜. 가시네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좋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동생. 어머머, 언니 말 좀 심하다. 누가 조카들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대? 아, 그런데 솔직히 이치가 그렇잖아.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언니네 막내 지훈이 걔가 먹기는 또 좀 먹니? 나랑 우리 신랑 먹는 거 합친 것만큼 먹어. 근데 걔가 왜 깍두기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가족 모임 때마다 이러면 내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는 느낌 들지 않겠어? X입니다.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예, 일단 그 가족들끼리는 이렇게 너무 따지게 되면 이제 가족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한 막내 남동생 윤성이도 가만히 있다면서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막내 남동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언니 입장에서는 뭐 얼마를 쓰고 안 쓰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언니하고 그리고 여동생 같은 경우는 아이를 다 낳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이 좀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 문제로 지금 심각한데,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뭐 아이를 갖다가 계속해서 한 3명 정도 놔서 균형을 갖다 맞추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해결책이지. 지금 여기 와서 그걸 갖다 머릿수로 따져가지고 해서 또 애를 하나 더 놓으면 또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는 안 되죠. 일단 우리 박 교수님. 네. 그 제보하신 분의 그 순간 약간 억울한 마음은 이해는 돼요. 뭐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40만 원 나왔는데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둘이 먹으면 뭐 한 3, 4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10만 원씩 내라 이러면은 비싸게 느껴지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도 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인데, 내가 정말 잘 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러다가 한 10년 지나면 나는 막 4명을 낳았을 수도 있고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때마다 막 n분의 1로 머리 수하려면 계산기 나와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정말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내고, 뭐 이렇게 내가 좀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좀 다른 사람 눈치도 좀 스스로 보고, 또 애가 없어도 좀 더 내고,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관계가 아닐까요? 자, 박 변호사님. 가족이라서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요새 이제 젊은 저희 아들 같은 게 보니까 친구들하고 먹을 때 치킨이 7,200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개인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가 떴길래 7,200원 이게 뭐지? 이래 보니까 다 각자 계산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사실 요즘 분위기에 맞는 건 맞지만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또 이렇게 모임하는데 그렇게 정말 좀 정없이 하다 보면 모임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분명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분위기에 맞게 하는 게 맞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연 기자만 다른 세 분과 약간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왠지 MZ 감성. 그러니까 물론 깔끔하게 나누면 참 아름답고 훈훈하긴 할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본방 이전에 유튜브 가족회의에서 장영준 기자, 남자 기자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본인이 한창 먹을 때 고기를 6인분씩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네 집은 그런 아들이 3명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제보자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도 허리가 휘고 또 안 좋은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계산법을 달리해보는 게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럼 뭐 다 끝났어요? 네, 저희 가족 여러분 의견 전해드릴까요? 저희 투표 받아봤는데요.
가족 여러분 의견 좀 달랐습니다. 36%가 가족 모임이니까 가정 기준이 맞다. 그런데 64%가요. 먹는 양이 다르지 않냐. 인원수 기준이 맞다.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H마토님은 조카 먹는 게 왜 아까운지 모르겠다 하셨고요. 여명의 콧잔등님 막내는 말도 못하는 걸 수도 있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재희 한님은 가족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얘기해주면 좋겠다. 군산 사는 남원땡님 애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인원수대로 나눠야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